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제36회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실기 오전 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 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영양을 돕는 방법은 경관영양이란 구멍이 있는 긴 관을 한쪽 코를 통해 위까지 넣어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비위관은 위에 음식물을 넣기 위해 삽입하는 코와 위를 연결하는 인공관을 말합니다. 이 인공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맞습니다. 대상자가 무의식적으로 빼려고 할 때 빠지지 않도록 비위관을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한다. 2. 비위관이 빠졌을 때는 즉시 밀어넣는다. 밀어넣으면 안 되겠죠? 비위관이 빠졌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비위관을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된다.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린다. 3. 흡수가 잘 되도록 최대한 천천히 주입한다. 천천히 아니고요. 너무 천천히 주입하는 경우 음식이 상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4. 입안이 청결을 위해 알코올 솜으로 닦아준다.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안 되겠죠? 의식이 없는 대상자는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5. 냉장 보관된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끓여서 주입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액은 주면 안 됩니다. 판매되는 영양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한다. 끓이면 안 되고요. 위간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 준비한다. 따라 정답은 1번 비위관이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37번)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아니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한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아니죠?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한다. 또한 음식을 삼키기 쉽게 국이나 물,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먹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식사 중에는 말을 걸면 안 되겠죠?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뒤로 젖히면 안 되고요.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로 식사한다. 5. 음식이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맞습니다.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에게 음식이 원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따라 정답은 5번 음식이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38번)
자주 살에 들리는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하거나, 두 번째,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무침 주사기라고 하죠. 무침 주사기,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녹인 가루약을 흡인하여 입안으로 조금씩 주입한다. 1. 음식에 섞어 먹인다. 아니고요. 2. 물약에 섞어 빨대로 먹인다. 아니죠. 3.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어렵지요. 4.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에 약을 넣어준다. 아닙니다. 5.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1번 방법이죠? 맞습니다. 따라 정답은 5번. 숟가락에 담은 약에 물을 넣어 녹여 먹인다. (39번) 대상자에게 투여할 물약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서 따른다. 아니고요. 버린다.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2. 계량컵을 눈높이 아래에 놓고 따른다. 아래에 놓으면 안 되죠? 눈높이로 들어야 합니다.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다. 3. 약병 뚜껑은 안쪽이 바닥을 향하도록 놓는다. 안쪽이 위를 향해야지요. 약병 뚜껑은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4.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맞습니다.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병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5. 병 입구 안쪽을 손으로 닦은 후 뚜껑을 닫는다. 손으로 닦으면 안 됩니다. 병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정답은 4번. 약 이름 라벨이 붙어있는 쪽을 잡고 따른다. (40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 멸균솜으로 눈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바깥에서 안쪽 아니고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맞습니다. 외부 공기에 오염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연고를 사용할 때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려야 합니다. 3. 상부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상부 아니고요. 아래 결막낭 위에 넣어준다. 아래 눈꺼풀, 하안검을 잡아당겨 아래 결막낭 위에 튜브를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안연고를 2cm 정도 짜 넣는다. 4.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다시 밀어 넣는다. 안됩니다. 눈꺼풀 밖으로 나온 안연고는 멸균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5. 투여 후 눈을 거즈로 30분간 덮어준다. 아니죠? 대상자에게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게 한다. 따라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안연고는 거즈로 닦아버린다. (41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배변을 돕는 방법은 1. 이동변기를 대어준다. 이동변기 아니고요. 간이변기죠. 간이변기. 간이변기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 등에서 용변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2.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맞습니다. 침대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3. 평소에 변이가 있을 때 참는 훈련을 시킨다.
참으면 안 되겠지요?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4.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준다. 반대 방향 아니고요.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해줘야 합니다. 이는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5. 섬유질이 적은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한다. 적으면 안 되고요. 섬유질이 풍부한 식사를 규칙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물,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게 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침상 머리를 올려 좌위를 취하게 한다. 42번. 화장실을 이용하는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조명을 은은하게 한다. 은은하게 하면 안 되고요. 밝게 해야 합니다. 화장실은 밝고 바닥에 물기가 없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게 해야 한다. 2. 변기 앞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앞에 하면 안 되죠?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한다.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노인이 잡을 수 있게 한다. 3. 배뇨 시 바로 옆에서 기다려준다. 아니죠? 대상자는 요양보호사가 바로 옆에서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나가 있을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가 밖에서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면 대상자 옆에 호출기를 두고 도움이 필요할 시 요청하도록 알린다. 4.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걸려 넘어질 수 있겠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5.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맞습니다.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보조가 필요한 부분만 도와줘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5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만 도와준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사용합니다. 1. 이동변기 밑에 수건을 깔아준다. 수건 아니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야죠. 안전을 위해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닿아야 합니다. 대상자의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다. 3. 이동변기 배설물은 모아서 한꺼번에 버린다. 아니지요? 즉시 처리하고 환기한다. 4. 대상자 손에 잔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아닙니다.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한다. 대상자 손에 남아있는 잔변물이나 세균이 신체 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배설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게 한다. 5.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맞습니다. 이동 변기는 의자처럼 사용하고 사용한 변기통은 소독하거나 뜨거운 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킨 다음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따라 정답은 5번.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44번. 유치도뇨관이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1을 1회 세척한다. 아니죠? 소변 주머니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 소변 주머니를 비운다. 2.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아닙니다.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소변 주머니가 높이 있으면 소변이 역류하여 감염이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소변 주머니를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는다. 3.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맞습니다. 4.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는 비눗물로 세척한다. 아니죠?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다.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는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 소변기에 소변을 받은 후 배출구를 잠그고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를 소독한 후 제자리에 꽂는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아니죠?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결관이 꺾여 있거나 눌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지 살핀다. 따라 정답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2-3시간마다 확인한다. (45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맞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했던 대상자라고 해도 약간의 도움으로 대상자가 이동할 수 있으면 이동변기를,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다면 간이변기 사용을 시도해본다. 가능하면 대상자가 화장실이나 변기에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수면시간 외에는 창문을 항상 열어둔다. 아니죠?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노출은 피한다. 3. 피부 발적이 보이면 문지르며 마사지해준다. 문지르면 안 되겠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해준다. 둔부 주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발적, 상처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가볍게 두드려 마사지한다. 4.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기저귀를 갈아준다. 하루에 3번 아니고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5. 기저귀에 대변이 조금 묻은 경우 떨어내고 재사용한다. 기저귀를 재사용하면 안 됩니다. 따라 정답은 1번. 기저귀를 사용해도 변기 사용을 시도한다. (46번) 통목욕을 할 때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아니죠? 식후는 피한다.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는다. 2.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너무 차갑죠? 따뜻한 물로 감긴다. 3.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맞습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 4. 젖은 머리는 빗질한 후 드라이기로 말린다. 아닙니다. 헤어드라이로 머리를 말린 후 빗질한다. 5.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아니죠?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따라 정답은 3번. 머리 감기 전에 소변을 보게 한다. (47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세정제를 말합니다. 1. 거품을 머리에 발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거품을 바르는 게 아니죠. 머리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손톱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2. 세정제를 머리에 바르고 30분 후에 닦아낸다. 아닙니다. 모발에 내용물이 충분히 적셔지도록 바른 후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3.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맞습니다. 4.
세정제를 손에 적셔 충분히 거품을 낸 후 머리에 바른다. 손에 적시는 게 아니죠. 머리에 발라 거품이 나도록 머리를 마사지한다. 5. 모발이 많이 더러운 경우 세정제를 물에 타서 사용한다. 아닙니다. 모발이 많이 더러워진 경우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사용한다. 따라 정답은 3번. 세정 후 마른 수건으로 머리를 충분히 닦아 말려준다. (48번)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아니죠? 무릎을 세우게 하고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는다. 아닙니다.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피부에 비눗기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좌욕을 하게 한다. 좌욕 아니고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5.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아니죠? 목욕담요는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따라 정답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49번) 침상 목욕을 도울 때 신체 부위 A와 닦는 방향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A. 팔 B. 윗팔에서 손목 쪽으로 아니죠? 손목 쪽에서 팔 쪽으로 닦는다. 2. 유방 목에서 배꼽 쪽으로 아닙니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닦는다. 3. 복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 아니죠?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는다. 4. 회음부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아닙니다. 감염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야 합니다. 5. 다리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맞습니다. 무릎을 세워 발꿈치나 무릎 뒤를 손으로 받치고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따라 정답은 5번. A는 다리, B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50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옷을 입고 벗는 순서는 건벗마입만 아시면 됩니다. 건벗, 마입 벗을 때는 건강한 쪽 먼저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입힌다. 문제에서 입히는 순서를 묻고 있기 때문에 마입이죠. 마입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따라서 마비된 쪽 중간에 머리 들어가고요. 건강한 쪽이 나중에 나오죠. 마비된 쪽이 나온 지문이 가. 마비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머리가 중간에 나오죠. 옷이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두 번째지요. 마지막 건강한 쪽 나에 나오죠. 건강한 쪽 팔을 소매에 넣는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순서는 가, 다, 나. 정답은 1번 가, 다, 나. (51번) 그림과 같이 반좌위를 하고 있는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도록 하는 방법은 반좌위란 반앉은 자세로 천장을 보며 누운 상태에서
침상 머리를 45도 정도 올린 상태를 말합니다. 숨차거나 얼굴을 씻을 때,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지요. 1. 발바닥에 베개를 대어준다.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2.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맞습니다. 다리 쪽이 침대를 살짝 올려주면 대상자가 미끄러져 내려가지 않고 편안하게 됩니다. 3. 목과 어깨 밑에 베개를 받쳐준다. 5. 등 뒤에 베개를 A자 형태로 받쳐준다. 3번과 5번은 바른 자세 유지 방법입니다. 바른 자세 유지 방법. 4. 머리 쪽 침대를 더 높게 올려준다. 아니죠? 정답은 2번. 다리 쪽 침대를 살짝 높여준다. (52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우선 첫 번째, 요양보호사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서야 합니다.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은 건강한 쪽이지요.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쪽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따라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라번이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 위에 포개 놓는다. 나번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가 다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가가 네 번째입니다. 순서는 라나 다가. 정답은 5번 라나 다가. (53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휠체어는 어느 쪽에 놓아야 할까요?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왼쪽에 놓아야죠. 왼쪽. 라번을 보시면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해야죠. 건강한 손은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손이죠.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다. 두 번째지요. 세 번째,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가 세 번째. 네 번째는 휠체어 발 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가 네 번째입니다. 순서대로 옮기면 라, 다, 가나. 정답은 5번 라다 가나. (54번)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의 순서는 먼저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약한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약한 다리는 오른쪽 다리죠.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긴다. 두 번째, 일단 체중을 보행기와 손상된 다리 쪽에 실으면서 건강한 다리를 앞으로 옮긴다. 건강한 다리.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는 왼쪽 다리죠. 왼쪽 다리. 따라서 보행기로 이동할 때의 순서는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55번. 넘어져 혼자 일어서지 못하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울 때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 발을 모으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모으고 아니고요.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균형을 잡는다. 2. 순간적인 빠른 동작으로 일으킨다. 아니죠?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3. 허리를 굽혀 척추의 안전성을 높인다. 허리를 굽혀 아니고요. 다리나 몸통이 큰 근육을 사용하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한다. 4.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서 일으킨다. 한쪽 다리 아니죠?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중심을 낮게 하여 골반을 안정시킨다. 5.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맞습니다. 안정성과 균형을 위하여 발을 적당히 벌리고 서서 한 발은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놓아 지지면을 넓힌다. 따라 정답은 5번. 한 발을 다른 발보다 약간 앞에 두어 지지면을 넓힌다. 56번.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그림을 보시면 가는 뒷바퀴지요. 뒷바퀴. 나는 뒷바퀴를 부착하는 엑슬입니다. 엑슬. 다는 잠금 장치지요. 잠금 장치. 라는 받침쇠라고 합니다. 받침쇠. 마는 앞바퀴지요. 앞바퀴. 문제에서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지요. 가의 뒷바퀴 공기압. 공기압. 타이어 뒷바퀴 공기압이 너무 낮으면 잘 굴러가지 않고 잠금 장치 기능이 약해지며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진동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답은 잠금 장치 고정 볼트. 고정 볼트. 잠금 장치 고정 볼트가 헐겁지 않은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의 뒷바퀴 공기압, 다의 잠금 장치 고정 볼트가 나온 2번이 정답이죠? 정답은 2번 가와 다. (57번) 감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식욕 증가. 증가 아니죠? 피곤함과 무기력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2. 피부 발진. 발진이 아니고요. 마른 피부. 마른 피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갈증 감소 아니고요. 심한 갈증이 나타나죠. 심한 갈증. 4. 전신 부종 아니고요. 정신의 혼동. 정신의 혼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5. 소변 횟수 감소.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소변 횟수 감소. (58번)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얼굴에 화상을 막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지 않도록 얼굴, 특히 눈, 코, 입을 가리고 바닥에 뒹굴며 불을 꺼야 합니다.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아니죠?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불이 더 붙겠죠?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아닙니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맞습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 적합한 방법이 아니죠? 따라 정답은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9번. 다음 중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는? 낙상이란 넘어지거나 떨어져서 몸을 다치는 것으로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과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1.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 사지가 마비된 대상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낙상 위험은 낮겠죠? 2.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은 대상자. 인플루엔자는 독감이죠? 관련이 없습니다. 3.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기립성 저혈압은 낙상 유발 위험 요인입니다. 이 낙상 유발 위험 요인이 있는 대상자가 과거에 낙상 경험이 있다면 낙상 위험이 가장 높은 대상자겠죠? 따라서 정답이고요. 4. 2일 전에 무릎 수술을 받고 침상 안정 중인 대상자. 움직임이 적기 때문에 낙상 위험도 낮습니다. 5. 호르몬 제제를 복용 중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대상자.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과거 낙상 경험이 있는 기립성 저혈압 대상자. 60번. 씹기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큰 숟가락을 사용하여 먹게 한다. 큰 숟가락 아니고요. 작은 숟가락을 사용하여 천천히 식사한다. 2. 앉은 자세에서 턱을 들고 씹게 한다. 턱을 들면 안 되겠죠? 턱을 당기고 바른 식사 자세로 앉아 머리는 정면을 보고 턱은 몸쪽으로 약간 당긴다. 3. 식사 후 2-3시간 정도 앉아있게 한다. 2-3시간 아니고요. 약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약 30분 정도 똑바로 앉는다. 4.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생채소를 먹게 한다. 바뀌었죠? 신선한 생채소보다 익힌 채소를 먹게 한다.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해서 먹어야겠죠? 5. 과일이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맞습니다. 과일류는 부드러운 과육을 잘라 잘게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과일이 과육을 숟가락으로 긁어 먹게 한다. 61번.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방충제를 넣어 보관해야 하는 의류는 모섬유나 모섬유, 견섬유와 같이 견섬유, 흡수성이 큰 천연섬유는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해충이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보관할 때는 방충제를 넣어둬야 합니다. 1. 비닐 모자 아니죠? 2. 나일론 양말 필요 없고요. 3. 합성 섬유 바지 아닙니다. 4. 견섬유 블라우스 맞죠? 견섬유 천연 섬유지요? 따라서 정답이고요. 5. 폴리에스테르 티셔츠 관련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견섬유 블라우스. 62번. 재가 대상자에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은? 1. 요양보호사의 차량을 이용한다. 아니죠?
사고가 날 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개인 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2. 평소 이용하던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한한다 아니고요. 점검한다. 대상자의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하여 이동보조기구 및 장비를 점검한다. 3.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맞습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하며 항상 다니는 병원과 대상자의 건강 상태, 복약 상태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4.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춰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요양보호사의 일정에 맞추면 안 되겠죠?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병원 방문 날짜를 조정한다. 5. 진료 결과로 알게 된 대상자의 상태를 기관장에게 비밀로 한다. 아닙니다. 시설장 및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절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복약 상태를 미리 확인한다. (63번) 치매약 처방이 바뀐 뒤 대상자가 초조한 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할 때 돕는 방법은 1. 약물 용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요양보호사 임의대로 처방약을 줄이면 안 되겠죠? 2. 이전에 복용하던 치매약을 준다.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3.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맞습니다. 그 전에 없던 증상이나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메모하여 병원에 갈 때 가져가야 한다. 4. 대상자에게 부작용의 증상을 물어본다. 아니죠? 5. 약이 바뀌면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말한다.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증상을 메모하여 병원에 가지고 간다. (64번) 휠체어를 이용하는 치매 대상자의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1. 방문은 어두운 색으로 칠한다. 밝은 색으로 칠해야죠. 치매 대상자는 시력이 약화되어 있고 비슷한 색깔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는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다. 2. 밤에도 나처럼 환하게 불을 켜둔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간을 잘 인지하도록 낮에는 밝게 하고 밤에는 밝지 않게 한다. 3. 1층보다는 2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반대로 됐지요. 2층보다는 1층에 위치한 방으로 배정한다. 치매 대상자의 방은 위생적이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2층보다는 1층이 좋다. 4. 투명한 유리 출입문을 설치하여 깨끗하게 관리한다. 아니죠?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5.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앉은 자세에서 손이 닿게 옷걸이 높이를 조절한다. (65번)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수건을 접었다 폈다 하며 콧노래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접고 있는 수건을 치운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콧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기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건을 치울 필요는 없습니다. 2. 콧노래를 그만하라고 한다. 아니죠? 3.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알려준다. 아닙니다. 1번, 2번, 3번처럼 반복되는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4.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맞습니다. 반복적인 행동이 해가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중단시키지 말고 그냥 놔두어도 된다. 5. 왜 그런 행동을 반복했는지 물어본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에게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중단시키지 말고 조용히 지켜본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돕는 방법은 1. 주변 소음을 없앤다. 아니죠? 더 졸리겠지요? 밤에 수면을 취할 때 주변 소음을 없애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좋은 방법이죠? 3. 커튼을 쳐서 어둡게 한다. 아닙니다. 낮에는 커튼을 열어 밝게 하고 낮 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활동하게 한다. 4. 우유를 제공하여 숙면하게 한다. 안 좋은 방법이죠? 낮에 졸게 되면 밤에 수면 장애가 심해지므로 산책과 같은 야외 활동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접하며 운동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5. 말을 걸지 않고 혼자 쉬게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밤낮이 바뀌어 낮에는 꾸벅꾸벅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준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함께 장을 보러 나간다. (67번) 치매 대상자가 단추를 입에 넣고 뱉지 않으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 단추를 빼낸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입을 벌리려고 하면 더 뱉지 않으려고 하다가 삼킬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2.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3. 대상자의 뒤에 서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지요. 질문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4. 단추는 먹을 수 없는 것이라며 뱉으라고 설득한다. 치매 대상자가 이해할 수 없겠죠? 5. 비슷한 단추를 보여주며 음식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좋아하는 수박을 주며 단추와 교환한다. (68번) 치매 대상자가 배를 잡고 안절부절 못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1.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맞는 방법이죠?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준다. 2. 조금 있다가 나가자고 한다. 아닙니다. 3. 배가 아프니 집에 있자고 한다. 안 되겠죠? 4. 아들이 오면 함께 나가자고 한다. 적합한 방법이 아닙니다. 5. 밖은 위험해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아니죠? 따라 정답은 1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반지를 누가 훔쳐갔다며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좋은 방법이죠?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2. 반지를 찾아서 갖다 준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3. 똑같은 반지를 사주겠다고 다독인다. 아니죠? 동일한 물건을 자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경우 같은 물건을 준비해 두었다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할 때 대상자가 물건을 찾도록 도와준다. 4. 평소에 귀중품을 두는 곳을 알려달라고 한다. 안됩니다. 5. 누가 반지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치매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이 주요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 정답은 1번 반지를 함께 찾아본다. (70번)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던 침해 대상자가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를 때 대처 방법은 파괴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좋은 방법이죠? 온화하게 이야기하고 침해 대상자가 당황하고 흥분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2. 책상을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옮긴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인다. 3. 스스로 화가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둔다. 책상을 흔들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침해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4. 손을 제지하여 책상을 흔들지 못하게 한다. 침해 대상자가 끊임없이 난폭한 발작을 하지 않는 한 신체적 구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5.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니 조용하라고 말한다. 명령조로 말하면 안 되겠죠? 온화하게 이야기하며 천천히 침해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온화한 태도로 진정시킨다. (71번) 침해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면서 요양보호사에게 올려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좋은 방법이죠? 의복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대소변을 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도와준다. 2. 창피를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침해 대상자는 보통 성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3. 모르는 척하며 하던 일을 계속한다. 모르는 척하면 안 되겠죠? 부적절한 성적 행동 관련 요인을 관찰한다. 4. 계속하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5. 도와줄 수 없으니 스스로 지퍼를 올리라고 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옷을 벗거나 성기를 노출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준다. 따라 정답은 1번 지퍼가 없는 바지로 갈아입힌다. (72번) 대상자가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할 때 경청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경청이란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1.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지요. 2. 말이 길어지면 중단시킨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3. 자신이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죠. 4.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경청이 방법이죠. 5.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짐작하며 듣는다. 단어 이외의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따라 정답은 4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73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용돈이라도 주고 싶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용돈은 아빠가 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이 아니죠? 2. 손자에게 물어보고 원하는 것을 사주세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대상자는 우리 손자가 올해 대학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죠? 할아버지 마음은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얘기네요. 이렇게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이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적합한 방법이죠. 4. 요즘 애들이 할아버지 이런 마음을 알까요? 아니고요. 5. 할아버지를 보러 오지도 않는데 주지 마세요. 공감의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3번. 손자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네요. (74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알아듣기는 하나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대상자는 언어장애 대상자죠. 언어장애. 1. 질문에 빨리 답하게 한다. 아니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2. 대상자의 옆에서 귀에 대고 말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얼굴과 눈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해야 합니다. 3. 대상자의 얼굴 앞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겠죠? 4.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맞습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한다. 요양보호사 중심이 아니고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하여 설명하는 것은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시각장애. 따라서 정답은 4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75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난청이란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를 말하죠. 1. 사물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시각장애인 경우를 말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2.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아니죠?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한다. 3.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4.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여준다. 진압력 장애 대상자죠. 진압력 장애. 5.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맞습니다.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따라서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대화하기 전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신호를 준다. (76번)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할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바람직한 공감의 표현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여기에 여행 오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적절하지 않죠? 2.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맞는 방법이지요?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다시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반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 지금은 여행을 갈 수 없으니 다음에 가세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4. 언제, 누구랑,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으세요? 좋은 방법이 아니죠? 5.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여행 가고 싶네요. 맞지 않습니다. 따라 정답은 2번. 드라마를 보니 여행 가고 싶으신가 봐요. (77번) 떡을 먹던 중 질식이 발생한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1. 구토를 심하게 한다. 관련 없죠? 2. 깊고 빠르게 호흡한다. 아닙니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3. 배를 움켜쥐는 자세를
한다. 아니고요.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4.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말한다. 말할 수 없겠죠? 5.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표정을 짓는다. (78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경련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되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아닙니다.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3. 입에 거즈를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아니죠?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 된다.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맞습니다.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하임리히법이죠.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따라서 경련시 대처 방법과는 관련이 없죠.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79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8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80회 아니고요. 100에서 120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복장뼈 하단 칼돌기를 직접 압박한다. 직접 압박한다 아니죠?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복강 내 장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흉골이 가장 하단에 위치한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4. 가슴이 2cm 정도 눌리도록 약하게 압박한다. 아니죠? 가슴이 5cm 정도 눌리도록 깊고 강하게 압박해야 합니다. 가슴이 약 5cm 눌릴 수 있게 체중을 실어 깊고 강하게 압박한다. 5. 압박과 이완이 시간 비율은 70대 30이 되게 한다. 아닙니다. 50대 50이 되게 한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매 압박 시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80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아닙니다. 2. 뇌손상 최소화 맞죠? 폐와 혈관 내에는 심폐기능이 멈춘 후 4에서 6분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경우 뇌손상이 온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지요. 뇌손상 최소화. 3. 면역기능 강화 아니고요. 4. 신장 기능 향상 아닙니다. 5. 근골격 손상 회복 아니죠. 정답은 2번 뇌손상 최소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7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제36회 기출문제분석 필기 오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하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